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나라라면 민심을 거스르고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도 없으므로 민심은 정치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다. 순자의 군주인수라는 말도 있다.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란 뜻이다. 그러면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말을 덧붙여 놓았다. 민심에 따라 군주의 생사가 좌우되니 민심을 중히 여기라는 말이다. 그러나 여론이라고 칭해지는 민심은 그 실체가 모호하고 수집자의 기술에 따라 왜곡되기도 하며 때로는 교묘한 정치인에 의해 대중조작의 무기로도 이용되므로 부동의 절대선으로 여길 일만은 아니다. 민심과 관련한 용어로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흔히 쓰인다.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것을 이르며 민심을 빙자한 선동정치의 일종으로 정치학자들은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을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페론주의라고도 불리는 극단적 포퓰리즘 정치를 펼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의 국가주도 사회경제정책의 이면에는 그의 부인이자 유명한 오페라 에비타의 주인공인 에바 페론이 자리하고 있다. 에바 페론은 1919년 아르헨티나 시골 마을에서 지주인 아버지와 그의 가정부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배우의 꿈을 꾸었으나 아버지의 후원을 받지 못해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다 15세 때 고향을 찾은 탱고 가수 마갈디를 유혹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간 후 거리의 여자, 밤무대 가수 등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일했다. 그 즈음 첫 부인과 사별하고 독신으로 지내던 유력 정치인 후안 페론을 자선행사 공연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결혼에 이르게 되었고 후안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녀는 밑바닥 인생에서 일약 퍼스트레이디가 되었다. 이때 에바 페론은 25세였고 후안 페론은 49세였다. 후안 페론과 에바 페론의 공동 정권과도 같았던 페론 정권은 매년 20%에 달하는 임금 인상 등 노동자가 선호하는 극단적 복지 정책을 폈고 특히 에바 페론은 빈자들의 어머니를 자처하며 슬럼가를 자주 찾았으며 언론 매체에 수시로 등장하여 빈민구제를 호소하는 등 구세주의 이미지를 심어 빈민층들에게 성녀로 추앙받았다. 심지어 매주 학생들에게 페론 부부를 찬양하는 글짓기를 강요하고 본인의 자서전을 수업교재로 채택하는 등 우상화를 시도했어도 그녀를 향한 국민적 환호는 식을 줄 몰랐다. 그렇게 아르헨티나 국민의 광적인 지지를 받던 에바 페론이 1952년 33세에 이른 나이에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나라 전체는 슬픔에 잠겼고 장례식은 한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며 그녀의 빈소는 꽃들로 산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녀의 사후 페론 정권의 문제점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재정의 악화는 페론 대통령이 쏟아냈던 각종 복지 정책을 공수표로 만들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지표의 추락과 집권층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강력한 지지 기반인 노동자층마저 등을 돌리게 하였다. 민심의 이반이 가속되면서 페론은 군부 쿠데타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 망명길에 올랐고 이후 에바 페론에 대한 숨겨진 진실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녀의 옷장은 백화점을 메울 정도의 옷과 보석, 그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국고에서 횡령한 거액의 돈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 숨겨져 있었으며 그녀의 소유로 되어 있는 850만 달러의 보석이 2011년 이탈리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10대 강국 중 하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한동안 손꼽히는 경제대국이었으나 페론 정권의 인기영합적 소득 분배 위주의 정책이 국가의 성장 엔진을 멈추게 하였고 이후 잦은 쿠데타로 정권이 수시로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도 잃어버렸다. 무상복지를 바라는 대중의 욕구를 민심으로 포장하여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은 페론 정권의 대책 없는 복지 정책의 후유증은 실로 뿌리 깊어서 많은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아르헨티나의 거대한 국토 대부분은 미개발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만성적 재정 적자와 과중한 외채는 구제 금융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살인적 물가와 높은 실업률은 아르헨티나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사실상 민심은 당대를 지배하는 사회적 풍조를 벗어나기 어렵고 대중적 욕망의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올바른 지도자라면 국가적 대의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때로는 민심에 역행하는 결정도 불사해야 한다. 그래서 사이비 지도자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용하여 권력을 가지려 들지만
올바른 지도자는 권력을 포기할지언정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도 국가적 대의에 어긋난 것에는 부응하지 않는다. 통일 독일에 그런 인물이 있었다. 유럽의 병자로 신음하던 독일을 오늘날 유럽 제1의 강국으로 만든 독일 좌파의 수장이자 총리였던 게르하르트 슈레더이다.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소속 슈레더가 총리직을 맡을 당시 독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 급증하는 실업자, 과도한 연금과 실업급여로 인한 만성적 재정 악화 등으로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독일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슈레더는 2003년 광범위한 분야의 개혁 정책을 담고 있는 국가개혁안 어젠다 2010을 발표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연금 수령 나이의 연장, 부당해고금지 기준의 완화, 실업급여 기간의 절반 축소 등 정당 득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에게 내핍을 강요하는 인기 없는 그의 개혁은 복지를 지상과제로 여기는 좌파 정권 노선에 배치되는 것이었으며 심지어 우파 정권조차 반대 여론을 의식해 꺼리는 과제들이었다. 당연하게도 그의 개혁 정치는 전통적 지지층인 노조의 지지 철회를 가져왔고 유권자 대부분을 돌아서게 하면서 선거 패배와 정계 은퇴라는 예정된 결과를 낳았다. 그를 이어 정권을 인수한 중도 우파의 기독교 민주당 소속 앙겔라 메르켈은 총리 취임식에서 정적이었던 슈레더에게 독일을 재건한 위대한 지도자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슈레더의 개혁에 힘입어 오늘날 독일은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과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과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EU 최고 지도국의 위상을 누리고 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알면서도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과감히 결행한 슈레더야말로 당시 독일이 필요로 했던 맞춤형 지도자였다. 로마의 시인 플루타르크는 자신의 저서 영웅전에서 군주가 국민의 뜻만 추종하면 그들과 함께 망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그들 손에 망한다고 했다. 민심을 두렵게 여기면서도 민심에 맹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명쾌하게 규정한 명언이 아닐 수 없다. 미래의 국민을 위해 현재의 국민에게 고통의 동참을 호소하는 지도자가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나라는 절대 패망하지 않으며 언제가 되든 반드시 주변국을 제압하고 패권국이 된다. 후한서에 작사 도방 3년 불성이라는 말이 있다. 길가에서 집을 지으면 3년이 지나도 짓지 못한다는 뜻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는 바람에 결정을 제대로 내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여러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을 그릇된 것이라 할 수 없으나 중론에만 이끌리면 영원히 선도 세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후대의 기억에 향기로운 이름을 남긴 혁명가들은 당대의 이단아 취급을 받았다. 증시격언에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는 말이 있다. 대다수가 동조하는 이른바 대세를 따르면 낭패 볼 일은 없겠지만 정체된 현실을 벗어나려 한다면 지배적 이념을 벗어던져야 한다.